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의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자매, 노짱 자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미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한겨레 21 김한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세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텐데, 뭐 뉴스들이 뭐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결되는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오후 속보로 나온 뉴스 중에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난 1심에서는 다 무죄였죠 그때. 네. 그런데 지금 이 항소심 진행되면서 일부 유죄로 지금 나온 것들이 있어서 요거 좀 관심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판단하고 있는 영역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재판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아, 그러니까요. 이것도 한 6년 됐잖아요. 오래됐죠. 예. 그 달리기밖에 생각 안 나요. 임종원. 네, 임종원. 그러네요. 네. 그 PD 수첩이었나요? PD 수첩이었을 겁니다. 예. 열심히 뛰었던 그분. 갑자기 생각나고. 그리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고요.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그렇죠. 다 정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판결이어서 아마 판사님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 걸린 거는 좀 양해를 해주는데, 대신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죄였던 거를 일부라도 그렇죠. 유죄로 판결했다는 게 정말 용감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됐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재판 거래, 재판 개입 관련된 혐의 일부 인정이 돼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났고, 이게 고법 판결이니까 상고하겠죠? 아마 유죄 받은 부분에 상고는 대해서 상고할 하겠지만 건데, 이게 뒤집어질지는 좀 의문인 게, 기본적으로 직권이 없으니까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나 남용할 직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였지만, 이렇게 재판부에 이 대법원장으로서 관여할 수 있다는 어떤 포괄적인 직무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한 부분이 대법원 가서 과연 뒤집어질까 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충분히 수긍이 되는데, 저는 그냥 느낌이에요. 이건 그냥 감성적인 부분에서 1심 판결이 무언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고등법원 2심 가서 바뀔 수 있다. 자연스럽게 저는 김건희 1심 선고 내용이 항소심 가면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도 뭐 잠시 뒤에 저희가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 많은 분들이 이제 빈소를 다녀오셨고 내일까지 사회기관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뉴스 중에 제가 이제 탁 걸렸던 게, 오늘 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가 빈소를 찾았고 조문을 했다라는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낙연 대표가 조문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나는 그건 좀 이번에 인간적인 도의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낙연 대표가 사실 이렇게까지 품이 작을 줄은 몰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보인다는 거에 너무 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되게 관심이었는데 인솔 찾으셨죠. 예. 그러니까 또 대비되기도 하고, 그렇죠.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가는데, 제가 어제 빈소 있을 때 나경원 의원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죽음 앞에, 고인을 기리는 뜻 앞에 과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협량함을 보여주는 건 또다시 실망감을 주는 거죠. 지금 저는 이거 사실 오늘 뉴스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낙연 대표가 있는 정당 이름이 새미래민주당이라는 게 이게 잘 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당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자 시절을 제외하고 정치인으로 본인이 걸었던 길에 일종의 뭐 성과라고 만든 것들은 모두 민주당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얘기 할 필요 맞아. 없고 네. 김문수 지지했는데 거기 가면 면바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통 장례식장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 한 35년 동안 친구였는데 최근 1년 사이에 무슨 사기를 쳤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친구들 사이에서 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예. 이러면 못 오는 거예요. 자기가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차원이지. 지금 뭐 이낙연이라고 하는 이름이 크게 의미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근데 본인이 어쨌든 그런 행위들을 했는데 거기 가갖고 이해찬 그 전 총리랑 뭐 동갑의 동기라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가갖고 괜히 또 거기 가서 자기가 또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저는 뭐 그런 차원 아닌가. 저는 김문수 씨를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앙금이 이렇게 난 표현되는 거다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경선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이재명 지지를 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2021년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그때 이제 경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이겼어도 경선에서 이겼어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실 지난 대선 때 지게 된 것도 열심히 잘 안 도와줬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되게 속이 많이 상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근데 그 당시 하필이면 나랑 되게 친하고 나의 동지라고 생각했던 이해찬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재명을 지지해? 이러면서 되게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플러스 아까 말한 김문수 씨 뭐 지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이 스텝을 꼬이게 만든 것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거고 우리 이제 이 정말 거목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미래당 정당 차원에서도 어떤 논평이 따로 없었고, 다만 이제 빈소에 화환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한다라는 내용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짧게 좀 짚어봤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해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이후에 뭐 국민의힘이 거의 뭐 심적으로는 분당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반응들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제명했다라는 사실, 뭐 일정 수준 예정이 됐던 수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보죠. 후폭풍이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오늘 뭐 사설이며 기사에서 하는데 체감되지 않아요. 이게 다 예측이 거의 99% 이상으로 왔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고 이 세를 구축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눈에 빤히 보였는데 그걸 다 놓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엄청난 뭐 폭발력이 있을 거다. 오세훈 시장도 이러면 안 된다, 물러나라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면 이게 무슨 이 효과가 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뒷짐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개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희망회로 처음에는 당원 게시판을 건들 수가 없다, 이 문제는. 그러다가 윤리위는 구성도 안 될 거다, 누가 이런 그 짐을 지겠느냐라고 하다가 징계가 나올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정세 판단을 잘못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그 한복판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서 왔고 예측대로 가는데 무슨 폭발력이 있습니까? 그냥 오히려 예상대로 됐네, 장동혁은 다 계획대로 했구나, 이런 인상을 받죠. 노영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어차피 이제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결기를 보여줬죠. I'll be back, 나 돌아오겠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올지는 사실 우리 다 전부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는 상황이고, 그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 그동안에 한다고 한 걸 지금 다 한 셈이거든요. 그런데다가 16명 정도가 얘기를 했고, 또 최고위원회에서도 1명인가 2명인가가 이제 반대 의견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다 그냥 한동훈이 이제 끝났어라는 생각인 거고, 지금 당장 이제 선거가 남아 있으니 선거 때까지는 이 상태로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게 지금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뭐 당을 뛰쳐나가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게다가 오세훈 시장이 뒤늦게 이제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지만 그건 오세훈 시장이 자기 정치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서울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장나 연합이 사실 너무 세고, 장나 본인 입장에서는 장난 아니네. 장나 연합보다 지금 고성국이 더 세요. 고성국이 거기 폭발력이 있고, 어저께부터 오세훈 이제 한동훈 다음 오세훈 좌표 찍어갖고 오세훈은 이제 보내겠다는 소리를 옛날부터 계속 나왔었던 건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 날 죽일 거야? 그럼 난 한동훈 개하고 나도 한번 손을 잡아보겠어. 플러스 개혁신당 쪽하고 손을 잡아보겠어. 이러면서 본인이 특히 이번에 그 우인성 판사가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그 여론조사에서 무죄 증거 나도 여기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사실 목소리가 크게 내는 거거든요. 그 시그널이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쨌든 서울시 당협위원장인가 이 그 국민의힘 쪽에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내 편이 될 수 있어. 이제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장동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티고 있어 당무감사 같은 거 다 해놓고 지금 그들의 목을 죄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과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생각보다 되게 치밀하게 좀 치사한 방법으로 되게 꾸줄꾸줄하게 사람들의 목을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려면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뭔가 딱 힘을 잡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칠 수 있는 뭐 이런 존재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걸 못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 불확실한 한동훈에 기대 가지고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 뭐 퇴 침을 뱉고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살 퇴하다가 이게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다가 말 거다. 대신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분명히 이제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테니까 예. 그때 가서는 장동혁 대표한테 할 말이 있겠지만 장동혁 대표도 그 이후도 또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장동혁의 수가 세다 얘기 좀 합니다. 김한 기자는 어떻게 봐요? 저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 전문가잖아요. 완전 전문가. 네. 박사 오세훈 박사. 무슨 전문가야? 그런 표현 썼었었는데 한동훈 복권이요. 복권에 네. 비유하면 복권이 긁기 전에 제일 기대가 높죠. 그렇죠. 근데 한동훈 한번 긁었어요. 한 5만 원쯤 맞은 것 같아. 근데 뭐 번호가 있어. 5만 원 맞은. 근데 다음 주에 그 번호가 1등 번호야. 그래도 1등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긁힌 복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최소한 한동훈 대표가 한 2달 걸린 거 아닙니까? 이 그렇죠. 말은 제명 국면이 본격화된 그렇죠. 이후에. 예. 그러면 뭐 그 전날 SNS에 감정적으로 무슨 뭐 파시즘까지 운운하고 뭐 북한 운운하고 했으면 최소한 어저께는 정돈된 입장에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태가 이 정당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 히스토리에 대한 정리 미래를 말할 필요는 아직 없겠죠. 미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어제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해요. 아이비백이 다였어요. 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계속 한동훈식의 정치, 한동훈 정치가 뭐야라고 묻고 한동훈의 정치는 뭔가 늘 되게 이렇게 결행력이 없어. 이거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그래서 정치를 할 수 있겠어?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이 제명은 어차피 예정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다 반영돼 있었던 건데 예. 그럼 한동훈이 요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줘야 사람들이 아 그래 한동훈이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네 혼자 쓸 수 있겠네라고 했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보면 이미 한번 뭐 역시 한번 긁었던 복권이군. 뭐 새로운 게 안 되는군. 뭐 이거를 좀 보여준 거였고 지금 뭐 이게 무슨 분당 수준으로 간다고 하지만 16명 플러스 알파인데 예. 이 16명 중에 9명이 비례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걸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어제 그 가능성 완전 닫아버리잖아요. 장담 안 합니다. 우리는. 예. 예. 그리고 한동훈도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걸 주변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결국엔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지방선거 때까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무소속 출마인데 한동훈이 무소속 출마했다고 쳐봐요. 한동훈이 무소속 출마하고 한동훈이 떨어지면 그냥 아웃인 거고 만약에 한동훈이 당선되고 국민의힘은 대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한동훈 때문에 진 거야. 문제구나. 이거는 그러면 지금도 한동훈이 예를 들면 당대표도 됐었던 거잖아요. 그 당에서 한동훈을 예. 미워한다고 해도. 근데 이 배신자 프레임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장동훈이 이미 그 덫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한동훈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카드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어두워졌다. 그리고 한동훈 쪽에서는 2월 8일 날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예. 그 토크 콘서트에 유료 티켓이더라. 아 그래요? 네, 비싸요. 심지어 지금 1인에 티켓값이. 75,000원이라고 비싸네. 댓글에서 그렇게 올라오네요. 저도 그-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거기가 예. 이제 막 꽉꽉 들어가면 2만 명 정도 된대요. 예. 근데 2만 명 정도는 채울 거다. 그럼 이제 쇠를 과시했을 거다 이러는데 그 쇠를 과시해봤자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세고 하시면 BTS가 세가 더 세지 않을까요? 정강원 목사도 2만 원 모아요. 그러겠지. 아니 그래서 아니 2만 명 모은 건 훌륭하긴 한데 예. 사실 이분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아이돌을 좋아하는 아주머니들의 그런 그 로망 같은 거를 해결해주는 그런 정도라고 다들 인식이 돼 있지 예. 정치인들이 나가가지고 이 사람은 뭔가 새롭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나아갔기 이런 건 없거든요. 정치 세력이라고 보지 않는다. 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의 만족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롭게 전화해보게 돼가지고 나의 이런 정치적인 미래를 다시 바꿔볼 수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티켓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제 75,000원이라는 댓글을 봤는데 네. 그랬더니 수정하는 댓글들이 많이 옵니다. 35,000원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48,000원이라는 얘기가 있고. 자리마다 이게 다른 거 S석 아니에요? 무슨 석에 따라 좀 다른 것 이게 또 같더라고요. 좌석에 제가 따라 봤을 다를까요? 때. 뭐 저희가 정확하게 정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저희 제작진들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보니까 한동훈 지지 세력들이 뭐 규탄 집회를 또 예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써있네. 있고요. R석 79,000원, S석 69,000원, A석 45,000원. 네. 예,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댓글에 맞나? 올라오는 얘기들이라. 이게 맞나? 근데 예. 이거 제가 본 공지사항에도 단독 판매하는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확인은 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예. 우리 훈이 멤버세요? 아니요, 될 생각 없습니다. 위드훈이 위드훈이에요. 우리는 위드훈이? 위드완이죠. 네, 위드 우리는 우리 나는 위드완이. 완은 좋아요. 위드완. 네. 아래 것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래 거. 아또 왜 그래 아니요. 이낙연처럼. 딱 좋네요. 여기 자리가 아래 거. 아래 내려갈까요? 서서 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은 어제 벌어졌던 일들 중에 가장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제명 의결이 오전에 되고 오후 2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한 기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고 갔습니다. 그렇다요. 물론 몹시 짧은 자기 입장을 내면서 뭐 우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당의 주인은 우리다. 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라는 건 아마 지지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뭐 별 의미 없는 얘기들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전혀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전형적인 그냥 한동훈 스타일. 네,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그냥 마무리됐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살아남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네. 지방선거 출마, 2번 재보궐 출마, 3번 신당 창당, 4번 와신 상담 후 장동혁 체계가 꼬꾸라지면 다시 당으로 돌아온다. 자, 정답은요? 저는 2번. 2번 정도의 가능성이 높죠. 이번이 재보궐. 뭐였죠? 재보궐 나옵니다. 재보궐에 국회의원 나와서. 빈자리. 본 분들이라 이거 빨리 외운다. 분들이라 본 분들이라. 네, 나는 들으면서 까먹었는데. 사법고시는 저쪽은 안 봤는데. 어쨌든 이야, 그래요. 재보궐 쪽으로. 보기를 외웠어 그 사이에. 재보궐이면 어느 지역을 볼까요? 부산 아니면 대구 얘기가 대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오죠. 근데 대구 이게 얘기 대구 많이 수성구 나오죠. 쪽이나 그쪽에 빈대를 제가 노린다는 제 얘기였어요. 입으로 한 번도 부산이나 대구에 나간다고 한 적이 적은 없습니다. 오, 근데 비슷하다. 이게 웃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경호나 그 주호영 등등이 대구 시장을 나가게 되면 그 그렇죠. 자리가 비어서 빈다. 그 네. 자리를 간다는 계산이었는데 지금 이진숙 씨가 생각보다 이게 잘 대구에서, 나온다는 예. 거예요. 대구 시장 이런 걸로. 그러면 추경호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 안 나갈 수도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자리가 안 빈다. 예. 그러면은 한동훈은 어디로 나가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면 유영아 의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 어디를 지금 가야 될지도 사실은 못 찾고 있다. 그쵸, 지금 그래서 확정이 안 됐으니까. 울산 뭐 내지는 그러면 단체장으로 나가야 되나 그건 안 된다. 그다음에 개항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나가서 비어 있는 데가 개항이잖아요. 예. 개항으로 원래는 사실은 그 누구야 장동혁 체제에서는 그럼 너 개항으로 나간다고 하면 내가 봐줄게 이런 맞아요, 얘기도 얘기가 있었대요. 있었- 근데 기사가 이분이 있었어. 절대 그건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그쪽도 안 나가.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될 만한 곳에서만 나가려고 자꾸 지금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나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어제 뭐 보수 패널 중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나마 희망을 거는 패널들이 이게 서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그 서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탄압받고 피해자가 됐고 이제 탄압받는 이거를 이유. 이겨내고 뭐 이런 이제 과정에 뭐 어떻게 보면 긴 여정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려면 한동훈 대표식 정치,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도 뭐 다 여기 한동훈 진로상담위원회처럼 한동훈이 뭐 해야 되냐를 다 우리가 따져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한동훈이 늘 그걸 다 계산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정치로는 서사가 구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눈에 빤히 보이지가 그러니까 않아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정치로는 이게 이제 국면 큰 정치인으로의 돌파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길 가능성 없지만 내가 개항 갈게. 내가 개항 가서 붙는다. 그러면 그렇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랑 해서 개항해서 그러면 설령 괜찮아, 20%가 나와도 그치. 그러면 살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결정을 못 내. 그래서 여론조사를 막 지금 벌써 돌려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역을 찾아가.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기면 장동혁의 덫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구도인데 이걸 탈피하는 건 야 내가 너희들의 로직에서 네 문법에서 놀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정치를 할 거야. 나는 손해봐도 괜찮아.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그 면모를 봐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2번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어저께 제명 결정 나고 나서 첫 번째 기자회견, 그 다음에 본인이 나 어디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출마 선언을 2번. 예. 근데 어제 이미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아 역시 한동훈이 그럴 리가 없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게 되고 이게 다음 날인데 오늘도 지금 우리 한동훈의 진로를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니 그렇죠. 이런 정치로는 지금 이제 돌파가 쉽지 않다.